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장렬하게 브리핑 해드립니다. 장렬한 브리핑. 9월 마지막 거래일도 굉장히 좀 빨간불, 불꽃을 피우면서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는데 오늘은 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게. 그 네.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일본 증시가 굉장히 크게 빠지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차익 실현이 많나요? 차익 실현도 있지만은 네. 빌미를 준 뉴스가 하나 있긴 있었죠. 어떤 뉴스? 엔비디아가 만드는 제품 중에서 네. 중국에 파는 덜 첨단 제품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중국 정부가 앞으로 그 낮은 급에 있는 그 GPU 엔비디아 거는 네. 엔비디아 거 쓰지 마라.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도 그 정도 제품이 있지 않느냐.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urge, 쓰지 말라고 권고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익 실현이 나왔죠. 그 전날 많이 한 15% 맞아요. 올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지수가 그 전날 많이 올라간 거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 차익 실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게 영향이 삼성하이닉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일단 복기를 좀 해보자면 지난주의 주인공은 중국 쪽 모멘텀 그렇죠. 네. 그리고 금투세 화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있었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네. 있었습니다. 먼저 금투세 화요일 날부터 짚어볼까요? 네, 금투세는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주말에 나오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코멘트하며 기사에 나갔었죠. 네. 일단은 시기적으로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공감하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네. 이 정도면 유예되는 걸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겠죠. 네. 그나마 그게 있어서 오늘 주식시장이 대폭락을 면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또 중국 쪽으로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그렇죠. 상승을 했는데 네네. 앞으로 주인공은 중국 쪽입니까? 당분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준율, 네. 지급 준비를 많이 낮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1조 위안이니까 한 190조 정도 된다는데 그런 식의 금리 인하는 물론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도움이 된 거 맞아요. 네. 근데 단순히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뭐 헤지펀드 포함해서 미국에서는 이건 진심이다. 부양의 진심인 것 같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심각하게 이렇게 경기가 안 살아난다는 얘기 반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미리 많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지금 걔네들도 800 중반대로 PER 기준으로 중국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역으로 그러면 뭐든지 절실해서 진정성이 보이면은 그 다음은 미리 땡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런 거고요. 재정 지출, 네. 재정에서 돈을 푸는 것도 구체적으로 1조 위안이 아니고 5조 위안 이상의 것도 편하게 준비되어 있다. 네. 빠르면 그게 11월 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최소한 연말에 또 잘 안 되면은 이 효과가 없으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스트롱한 강한 커미트먼트라고 볼 수 있는 거가 보이기 때문에 미국계 외국계에서 좀 빠르게 움직였고 주가가 지금 오늘도 올라와서 거의 2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네. 마치 그 전에 엔저 트레이딩으로 일본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빅테크를 많이 샀다 그러면은 네. 수급이 꽉 차갖고 조금만 이슈 나면은 그거 팔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많이 비어서 조금만 건드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중국 주식에 놓여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중국 쪽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에 뭐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동반 상승하기는 했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중국이 좀 더 매력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비슷비슷하거나 우리가 조금 낮은 거거든요. 우리가 800 초반, 쟤네들도 800 중반이니까 아주 네. 큰 차이는 아니에요. 우리가 유리하지 않은 측면은 현실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섹터별로 봤을 때는 그 현실이라 해가지고 중국하고 비교했을 때 뭐 2차전지, 2차전지 한국 주식을 더 팬다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중국의 수혜를 한국이 받는 게 과거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요. 화장품 내에서도 조금 화장품도 여태까지 올라간 게 어디로 올라가서 주로 미국 중심으로. 그렇죠. 중국 중심으로는 실적이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메랑, 좋은 부메랑이 오늘도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센티먼트는 좋으니까 그나마 화장품에 중국 때문에 중국 익스포저가 있는데 안 좋았던 주식은 그 캡,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그 화장품 주하고 네. 괴리가 많이 벌어놨잖아요. 네, 그 그렇죠. 괴리를 어느 정도 돌려놓는 그거는 일어나는 게 맞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막 올라갔잖아요. 심지어 오늘은 다른 건데 HL 만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갔을걸요. 네, 지난 때 HL 만도가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근데 중국의 비중이 꽤 높대요. 자동차가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특하게 좀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중국 익스포저 된 것이 모멘텀이 통분간은 다른 섹터가 확실히 너무 좋아서 그쪽으로 확 몰려가야 되는 게 아니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크게 있었던 게 마이크론 네네. 실적 발표. 네네. 마이크론 실적 발표 막 여기저기 얘기도 많고 네. 좀 경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잘 나와가지고. 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걔네들이 발표된 건 8월까지 실적이고 가이던스가 9월에 11월이잖아요. 그때 9월, 11월 가이던스가 원래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15% 정도 더 잘 나왔어요. 네. 주가는 딱 15% 나왔어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네. 좀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국장에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럼 SK 하이닉스도 거기에 같이 따라간다. 네, 우리가 8%인가 9%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 다음날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네. 아쉬운 거 있지만은 일단 마이크론이 오른 것이 마이크론이 실적이나 바로 가이던스 주는 거에 걔네가 HBM의 비중이 하이닉스보다 훨씬 작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이 분명히 그것도 긍정적으로 줬어요. HBM AI 수요는 탄탄하다. 분명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래 예측보다도 원래 가이던스보다 낮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HBM AI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포지티브하지만 새로운 건 없었어요. 음. 근데 걔네 실적이 잘 나왔고 가이던스가 좋았던 핵심은 D램 가격 전망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근데 D램의 마진이 좋아진 거, 가격이 높아진 거는 프로덕트 믹스 같아요. 그러니까 컨슈머, 우리가 휴대폰이나 PC를 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우리 컨슈머 메모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그 스토리지, 거기 SSD는 엔터프라이즈 SSD. 그거에 들어가는 그 엔터프라이즈 SSD가 낸드 시장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있거든요. 이렇게 기업용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기업용 쓰는 거 서버에서 하는 DDR5 네. 이런 쪽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컨슈머 쪽이 안 좋았던 건 맞아. 네.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압도한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한 전망이 안 좋았던 이유는 그전에 안 좋았던 이유 8월 23일부터 한 달 전부터 내려왔던 이유 네. 그게 삼성전자 실적 전망에도 안 좋게 된 그 이유는 원래 그 원인은 있어. 그러니까 컨슈머 쪽 PC 네. 휴대폰이 안 좋다. 네, 네. 재고도 쌓이고. 그쵸. 근데 이 다른 쪽이 워낙 셌다. 이거거든요. 그거를 다 커버를 해버렸구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도 D램 내에서 서버나 그런 쪽 아니면 SSD 이런 쪽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도 3분기 실적 안 나왔지만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원래는 7조 초반 중반에서 6조 4천까지 내려갔었는데 한 6조 후반 그게 아주 큰 차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목요일날 많이 올랐던 거 올라갔었죠. 비싸게 갔었죠. 네네.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컨슈머 쪽이 좀 비중이 더 높다 보니까 네. 덜 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적 어떻게 나오나 중요해요. 삼성전자 기대치가 원래는 한 달 전에 13조 넘게 있다가 네. 최근에 내려와서 쭉쭉 9조 7천억에서 10조 이하도 있고 그 차이는 아마 이런 마이크론의 프로덕트 믹스의 정확한 걸 모르는 그 차이로 그 괴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질적으로 그게 중요해요. 삼성전자가 너무 빠져요. 외국인이 네. 계속 매도하고. 네네. 장이 2,700 가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딴 거 힘으로 갈 수 있냐 안 가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안 가면 지수 안 간다. 그럼 지수 안 가는 거죠. 네. 그럼 삼성전자가 바닥을 친 거하고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하는 거하고는 별도 얘기입니다. 정확히 삼성전자 한국장이 무너진 것이 2,700이 정확히 8월 23일 날 2,702였어요. 네. 8월 23일 말씀드린 첫 번째 그 포인트는요. 그때부터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가 시작됐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외국인은 8월 23일부터 계속 팔았어요. 네. 그 당시에 코스피가 2,700이고 삼성전자가 77,700원입니다. 지금 오늘 말고 금요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마이너스 2%고요.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 17%입니다. 8월 23일 대비 지난주 금요일 9월 27일 날 네. 코스피는 마이너스 1.9%. 오늘 더 네. 빠지니까 더 됐죠. 한 3% 빠지고 삼성전자 마이너스 17.4%. 오늘 빠지니까 거의 20% 빠진 거죠.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중간에 삼성전자 바닥을 치고 올라간 거 같죠? 착각하지 마세요. 삼성전자가 8월 23일 외국인이 팔아갖고 네. 9월 5일 날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를 처음으로 목표주가를 낮추면서 그 이익 전망을 10조 3천 낮춘 게 9월 5일 날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한국계에서 다른 증거서 나와요. 9월 5일 날 이미 주가를 77,000원에서 69,000원 11% 빠졌고요. 네, 맞아요. 9월 5일 날. 네. 그리고 추석 다음에 하이닉스 모건발 리포트가 나오면서 같이 또 빠졌는데 맞아, 쭉 빠졌죠. 그때 벌써 2,580이 코스피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또 한 9% 더 빠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2% 간신히 올랐다. 이걸 가지고 바닥을 잡았니 뭐 그러는데 참 저 희망을 가졌는데 바닥 찍고 올라가는 줄. 바닥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걸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은 실적이 잘 나왔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기대치 낮췄으니까 11조 나오면 낮춘 기대치가 너무 오버했네 라고 하면 그럼 그때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내려갔는데 같은 기간 8월 23일 대비 9월 27일 사이에 네. 하이닉스는 도로 돌아왔어요. 오늘 그렇죠. 빠지고 있지만 네, 네. 빠지는 거 합해서 한 3% 빠졌으니까 장 3% 빠진 거랑 비교했을 때
장보다 뒤지지 않았죠. 그쵸? 왜? 네. 지난주 20% 올랐기 때문에. 지난주 20%왜 올랐어요? 마이크론과 똑같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마이크론 똑같이 올라가 왜 그래요? HBM이 있고, 그쵸? 프로덕트 믹스가 다르니까. 음.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등이 셀 수밖에 없는데 삼성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달간의 팩트를 봤을 때 앞으로도 삼성전자가 발표 시기에서 실제 스스로 잘 되려면 세 가지인데 네. 실적이 13조 정도 이상 나오든지 3분기 말고 4분기. 4분기에. 원래 3분 기대했던 거. 네. 아니면 HBM3가 결국은 나오는 거예요. 콜이. 중요한 건 다음 주에 10월 8일 가정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계속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많이 산 거를 다 토해내는 금액 물량적으로는 10월 8일 전으로 다 이제 해소가 될 여진이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실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네. 다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닥은 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바닥을 안 쳤다 하더라도 얼마나 더 빠지겠어요? 15%? 여기서 그러긴 쉽지 않겠죠. 네. 근데 의미 있는 상승의 각도라든지 하이닉스나 또는 다른 섹터의 웬만한 주식하고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는 여전히 아직은 불투명하거나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거기서 유의미한 상승이 있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를 보면은 4분기에 실적 발표에서 13조가량 나오는 거. 두 번째로는 HBM3E가 실제로 나와주는지.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파운드리에서 의미 있는 진전. 파운드리. TSMC가 못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거. 당기도 쉬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웃퍼폼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맞춰봤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믿을 만한 거라든지 투자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쪽. 인도 중심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쵸, 이 인도하고 현금을 좀 줄여가지고요. 네. 중국은 한 5% 싣는다라는 포트폴리오를 바꿨죠. 네. 저는 현금 13%, 인도가 33%. 네. 저는 인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한테는 추천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왔어요. 네네. 네, 밸류에이션이. 이미 좀 많이 왔어요. 그다음 미국이 28%. 미국은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룸이 많지 않아요. 미국도 한 5%, 7%. 네. 그러니까 비중은 28%, 한국은 21% 잡았는데 여기에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오버웨이트는 아니고요. 삼성은 당연히 오버웨이트이 아니고 내려갔을 때 하이닉스고 네.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요. 반도체보다 변압기예요. 산일전기가 엄청 잘 가던데요? 일진전기도 가잖아요. 네.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압기는 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크릿 실적 이거 나발이 아니고 네. 뭐 레거시 말고 AI 투자,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한 리퀘어먼트는 필요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네.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내려앉았을 때 트레이딩을 잘하면 이건 오버웨이트 할 만해요. 그래서 어. 변압기,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하나 정도, 하이닉스. 화장품. 네. 오늘 자동차가 빠지는데 자동차도 많이 빠지면 괜찮을 것 근데 같고. 중국향? 네, HL만도?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은 철저하게 HBM 중심. 왜? 마이크론도, 네. 삼성도 HBM 아닌 거예요. 투자는 별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섹터에 소부장이 간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디스플레이. 이게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리고 당장에는 3분기 실적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건 좋지는 않거든요. 약간 적자가 실적에 근데 이런 모멘텀이 바뀌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펀더멘털즈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펀더멘털 좋아하는 건 딱 하나 씹으면 변압기. 그다음에 실적이 똑같은 화장품이나 변압기나 또는 트레이딩에서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렇게 그 트레이딩이죠. 왜 트레이딩이냐면은 많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을 뭐 어느 종목을 찝어라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게 뭐죠? 어려워서 트레이딩은 아닌데 우선순위를 따지면은 화장품, 변압기,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내려갈 때하고 제약 바이오 이렇게 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화장품 내에서 그동안 좀 미국향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빠졌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향으로의 네. 종목들이 지난주부터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여기 봤을 때 이게 계속 한쪽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도 실적이 가까워지면 네. 실적을 또 볼 거란 말이에요. 그 그쵸. 실적이 12월 말부터는 다시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중국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괴리가 벌어지면 또 좁혀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건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인구로 들어가고 미국 쪽에 가까운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거 실적이 어쩌다 하면서 빠지고 8% 빠지고 오늘 다 2% 빠지는 것 같은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제가 알기로는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아요.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만큼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계속 그럴 수는 없다는 거고 코스맥스는 중국 쪽의 비중인데 그거 뭐 비용 나가고 뭐 또 그 충당금 어쩌고 해서 그래서 2분기 실적 나오고 안 좋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어쩌고 하니까 분위기 상하는데 실적적으로는 코스메카 코리아보다 그렇게 썩 아주 뭐 언더풀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갭을 좁히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봐야지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좀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뭐 FNF도 괜찮고요. 많이 빈 거는요.
얘가 가고 내가 안 샀으면 나도 사야 되는 그런 종목이 이게 작은 종목이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꼭 FNF가 아니더라도 중국에 익스포즈 된 거, 아까 HM한도도 그렇고 네. 하다못해 화장품에서 코스맥스처럼 그 중국의 익스포즈 때문에 아니면 실적이 애매해서 빠진 것들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실적이 3분기 실적이 다가오면서 실적에서 신경이 쓰이면 일정 부분은 나중에 토해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시점과 다음 주까지가 아니라는 거고 중국이 그 부양 정책 쓴 것 때문에 이번 주 놀거든요. 그 국경전 네. 10월 1일부터 내일부터 10월 7일까지 노는데 네. 그리고 10월 8일 왔을 때 트레이딩이 또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샀는데 그게 펀더멘털적으로 크게 반한 게 아니고 이런 센티먼트적인 게 하는 거는 항상 되돌림이 산 거에 한 30%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비중 조절 내지는 액세스하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9월달 마지막 거래일에 장렬하게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매크로부터 기업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장렬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렬한 브리핑.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바이바이.